네. 오늘은 AI 모델의 결과,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신 열구 노트 보니까 되게 흥미롭던데요. AI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죠. 요즘 많은 AI들, 특히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배우는 귀납적 AI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자기가 배운 데이터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틀린 답을 내놓고도 그걸 잘 몰라요. 아, 자기가 틀렸는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네, 일종의 과신 문제랄까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긴 뭐 한 명의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는데 AI 하나만 믿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 노트에서 나온 핵심 아이디어가 재밌었어요.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보듯이 AI 모델 여러 개를 동시에 쓴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로 배우고 또 다르게 훈련시킨 여러 AI 모델한테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여러 모델이 일관된 답을 내놓을 때만 이건 믿을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베이즈 정리 같은 통계 원리랑 좀 비슷해요. 여러 증거를 모아서 결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여러 개의 뇌를 빌리는 셈이네요. 근데 이게 모든 AI에 다 통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좀 제약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정답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로 학습하는 그 지도 학습 AI에 효과적이에요. 아, 이게 고양이다, 저게 강아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학습한 경우엔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하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데이터만 던져주고 알아서 패턴 찾아봐 하는 비지도 학습은 결과 일관성을 딱 측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 방식을 쓰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지도학습에 더 잘 맞는군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 훈련 데이터 자체의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훈련 데이터의 다양성. 만약에 모든 모델이 좀 편향되거나 뭐랄까 되게 제한적인 데이터로만 배웠다면요. 그럼 다 같이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 같이 틀린 답에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물 사진만 잔뜩 학습한 AI들한테 처음 보는 햄버거 사진을 딱 보여주면 햄버거를요? 네, 그럼 아마 제일 비슷하게 생긴 어떤 식물로 그것도 아주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잘못 분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모델이 다 그렇대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래서 연구에서는 그걸 해결하려고 구체적인 실험을 설계했더라고요. 시드 디자인 1, 2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한 건가요? 네,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우선 다양한 출처의 이미지를 막 섞어서 여러 버전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A, B, C 이런 식으로요. 데이트부터 다양하게. 네, 그리고 요즘 이미지 처리에 많이 쓰이는 AI 아키텍처들 있잖아요. 이피션트넷이니, 위티니, 스앤 트랜스포머니 하는 것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서로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모델들을 여러 종류 사용했죠. 아, 모델 구조도 다르게 하고. 맞아요. 이렇게 데이터셋 조합이랑 모델 구조 조합을 막 바꿔가면서 총 9개의 독립적인 모델을 만든 거예요. 9명의 서로 다른 전문가를 딱 만든 거네요. 그래서 이 9개 모델로 테스트해보니 결과가 어땠어요? 궁금한데요.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훈련 데이터에서 자주 봤던 익숙한 이미지, 예를 들면 다리 사진 같은 거요. 네네. 이건 뭐 9개 모델 전부 다 아주 높은 신뢰도로 정확하게 딱 인식했어요. 어떤 데이터로 배웠든 어떤 구조든 상관없이요. 그건 예상대로네요. 그럼 좀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는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확 드러났죠. 훈련 데이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종류의 계곡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훈련 데이터에 없었던 뭐 바나나, 사과 같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니까요. 네. 모델들 답이 막 제각각으로 나오거나 답을 내놓긴 해도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군요. 의견이 갈리는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죠.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모델들끼리 의견이 안 맞거나 신뢰도가 낮게 나올 때는 최종 결과를 미인식, 그러니까 undefined로 처리했다는 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AI가 딱 선을 긋는 거죠. 이건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요. 물론 가끔, 아주 가끔 특정 모뎀 하나가 완전 엉뚱한 답을 되게 높은 신뢰도로 내뱉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정말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근데 다른 모델들이랑 교차 검증을 하니까 그런 잘못된 확신을 걸러낼 수 있었던 거죠.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여러 모델이 있으니까 그런 이상치도 잡아낼 수 있다. 결국 이게 단일 모델만 쓸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AI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답하지 않고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심은 여러 모델 간의 그 합의 과정,
그걸 통해서 개별 모델이 가진 약점이나 학습 데이터의 한계, 모델 구조 자체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것들을 서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거죠. 실험에서도 보면 데이터 출처를 다양하게 한 것, 시드 디자인 1하고 모델 구조를 다양하게 한 것, 시드 디자인 2. 이걸 둘을 다 적용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데이터도 모델도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이 다중 모델 접근법이 AI의 그 설명 가능성 문제 있잖아요. 흔히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거요. 아, 네네. 이걸 푸는데도 혹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결과가 같냐 다르냐 이걸 넘어서서 여러 모델이 왜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지 또는 왜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이유나 과정을 비교 분석할 수만 있다면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좀 새로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